자, 2022년 국어 문제고 10번부터 13번까지 지문이야. 기축 통화는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 통용이 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가 되는 것이다. 기축은 중심이 되는 통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제 수단,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 환율이라는 거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원달러가 우리나라 돈의 기준으로 얼마다. 요즘에는 뭐 1달러가 뭐 한 300원, 400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통화라는 것은 바로 돈을 얘기하는 거야.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우리가 이 기축 통화가 있으면 좀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조금 구조적 모순이 좀 잘못된 게 있나 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기축 통화를 어떻게 하기로 된 거죠? 달러화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달러는 어느 나라 돈입니까? 돈마크. 이거 어느 나라 돈이야? 미국 돈이야, 미국 돈. 그러니까 미국의 돈을 이 달러라고 하고 이 미국의 돈을 바로 기축 통화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모순이 있대. 잘못된 게 있대. 한 국가의 재화, 물건과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경상수지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화와 서비스를 내가 많이 수출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수입을 많이 안 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경상수지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많이 수출을 못했는데 수입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어. 그러면 이건 적자가 되겠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네요.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출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미국이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유동성 공급이 중단이 된다면 이게 유동성이라는 것은 무역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돈이 흐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뭐가 공급이 돼야 돼? 미국의 달러 같은 게 돈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중단이 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위축이 될 거래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경상수지가 적자됨을 허락하지 않게 돼. 그렇게 돼서 이 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게 되면 세계 경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유동성 공급이 중단이 되면. 자,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는데 반면에 또 적자 상태가 그러면 미국이 적자가 된 거를 이제 지속을 시킨다? 지속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서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가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이요. 봐봐. 미국은 달러라고 생각할게요. 미국의 돈, 달러. $1. 갑자기 생각나네. 이게 기축 통화란 말이야. 기축 통화야. 생각해봐. 근데 세계 각 나라들이요. 이걸로 이제 무역을 하는데 미국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자신의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나라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많이 팔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반대로 수입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수입을 하게 되면 어느 돈으로 그 물건값을 주겠니? 세계 각국에 뭘로 돈을 주겠어요? 기축 통화인 달러로 주겠죠. 그러면 이 미국은 자국 내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경상수지가 뭐가 되는 거죠? 적자가 되는 거야. 돈이 나가기만 하니까 손해만 본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래.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경상수지 적자를 안 하려고요. 어떻게 하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적자를 허용하지 않게끔 하려고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야. 이 통장에 돈이 많게끔. 물론 돈이 많이 나가지만 돈을 계속해서 아니야, 우리 마이너스 아니야, 우리 돈 많아.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자기네들이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야. 선생님 다시 말할게요. 선생님 잘못 말했어. 뒤에 건데. 그래서 이제 돈을 공급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안 돼. 우리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망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냐 수입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달러가 많이 공급됐던 이 달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미국을 향해 들어오겠죠. 그러면 미국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세계의 경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진다고. 왜? 미국이 더 이상 유동성, 즉 자기네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 시장에 뿌리지 않잖아. 물건이나 재화를 사서 뿌려야 되는데 안 뿌려.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서. 그러면 세계의 돈의 흐름,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경제가 위축이 돼.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무슨 일이 생긴다? 야, 그러면 그래,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가 적자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고 원래 쓰던 대로 야, 그냥 수입 많이 해. 그러면 너는 이제 아까 위축됐던 곳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달러가.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잉이 되는 거야. 과잉.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값어치가 낮아지는 거야. 이해가니? 달러의 값어치가 낮아지는 거야. 너무 흔하면 값어치가 없잖아. 그러면 그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축통화가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세계 무역에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도가 저하가 된다는 거야.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화를 한번 내야지. 그럼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이래야 되는 거죠.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 이런 것도.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가 돼버렸다. 이 딜레마죠. 그쵸. 유동성을 줄이면 세계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고, 그렇다고 유동성을 늘리면 이 달러라는 신뢰성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가 생겨. 이 딜레마가. 국제 유동성이란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네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여기 자세히 설명해주네. 원래는 근본위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달러 말고 원래는 뭐였냐면 얘들아, 금이었어. 금이 그런 대체 수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위 체제라는 것은 금이 중심이라는 얘기다. 근본위 체계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 돈거래의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 아, 고정이 되었었구나, 근본위는. 이에 따라 국가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이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후 베레스턴 우주 체계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이제 달러가 생긴 거야. 예전에는 금 중심의 근본위 체계였어. 그래서 어떤 교환 비율인 환율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브레턴 우스 체계에서는 이 달러라는 돈이 추가가 되면서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과 뭐예요? 이 달러, 이것의 본위제 중심이 되었다니까. 기축통화가 1944년에 설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금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 이거 단위입니다.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다른 국가들도 달러화에 대한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고정화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더라도요, 금 1온스는 미국의 35달러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의 변동만을 허용하였다. 이것도 규칙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온스 대 얼마를 내기로 했습니까? 35달러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뿔마에서 1% 차이를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35달러가 자기 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한국에서 금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쳐, 외국에 뭐 어떤 뭐를 위해서 대금을 지불하거나, 그러면 이 금 1온수를 위해서 35달러를 우리 돈을 어떻게 돼? 우리 그 지폐를 다시 달러로 바꿔야 돼. 근데 이 상황에서는 바로 환율이 존재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돈 1,000원은 미국 돈 1달러는 뭐 얼마 되겠어? 뭐 1,200원. 근데 변함이 있죠. 1,300원이었다가 언제는 1,500원이었다가 언제는 900원이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달러랑 자국 내 화폐랑 이 교환을 할 때는 어떻다? 변동이 허용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야. 이런 교차 환율은.
자, 그러다가 1970년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된 거야. 계속 어떻게 된 거야?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게 되고 달러와의 과잉이 공급이 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을 하였다. 달러가 너무 많아져 버린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달러 35달러를 가지고 이 금을 이론수로 또 바꾸려는 모양이 있겠지. 그럼 미국이 금을 그 전에는 달러 갖고 오면 금을 교환을 해줬는데 더 이상 금을 준비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은 거야. 너도 나도 바꿔가니까.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에 금 태환 의무를, 그러니까 금으로 바꿔준 의무예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달러의 가치를 아예 내려버리는 거야. 그 또는 달러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아예 달러 값어치를 내리던가 아니면 그 달러를 바꾸려고 하는 그 나라의 환율의 가치를 하락시킨던가. 하지만 브레턴 우주 체제하에서 달러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하였고, 그러니까 달러가 만약에 35달러라면요. 잠깐만. 그래서 그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예전에는 금 1온스를 살려면 1온수가 아니라 1온스 이걸 살려면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내야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5달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60달러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금을 많이 안 바꿔가겠지? 자, 너희 착각하면 안 돼. 이 가격이 올라졌다고 해서 이 달러 값어치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오히려 물건은 정해져 있고 이 돈이 양이 많으니까 이 돈의 그러니까 가격을 그 1대1 교환할 수 있는 돈의 가격이 값어치가 하락이 되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자, 이어서 그리고 환율을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 있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아예 아까처럼 달러의 값어치를 좀 낮추던가 아니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요 1달러가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1달러를 내가 얻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이 있어야지 1달러로 나를 바꿔줘. 네, 잠깐만. 다시.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 있고, 아까 평가 절하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요 1달러가요 내가 돈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1온스에 35달러를 줘서 우리가 이제 금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1달러가 2,000원이었어. 우리나라 자국 화폐로 돈을 바꾸려면 군대 있잖아. 우리 자국 내에 쉽게 말해서 환율을 평가절하를 시켜버리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야. 달러에 대한 환율. 그렇게 되면 우리의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할게요. 옛날에는 1달러를 우리가 바꿀 때 뭐 1,500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 1,500원이라는 값어치가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2,000원은 줘야지 1달러가 돼. 이해가니? 이것을 바로 다른 나라의 환율을 하락시켜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달러의 값어치를 높이는 거야. 그것을 평가 절상이라고 그래. 이해가니? 아까 하나는 달러를 가격을 내려? 그래서 평가 절하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평가 절하를 하는 거야. 평가 절하를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금 1온스를 살 때 35달러 갖다 대는 게 아니야. 돈이 더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랑 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에 달러랑 돈을 바꿀 때 상대방이 자국 내의 화폐가 돈이 더 많이 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국 내의 화폐를 가치를 내리는 방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요즘에 일본 여행이 왜 싸지냐고 하냐면 일본의 엔화가요. 예를 들어서 100엔이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예전에 뭐 1,300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100엔이면
얼마인지 모르겠네. 환율 확인 안 해서 1,000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 거고 어떻게 되는가? 100엔이라는 그 가치가 내려가서 우리가 어때? 놀러 갈 때도 돈이 몇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생기잖아. 그래서 일본으로 요즘 여행을 많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대규모 대미, 미국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싫을 거 아니야. 평가 절상 하고 싶겠어? 그쵸? 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 평가 절상을. 그렇죠. 자기네들의 자본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그러니까 싫겠죠. 당연히. 자,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스화와 이 독일의 화폐입니다.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하였고, 네. 왜 투기를 하겠어요? 미리 어떻게 하는 거야? 미리 사두는 거야, 미리. 미리 돈을 사두는 거야. 왜냐면 언젠가는, 잡아봐. 내가 지금, 마르크스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가 됐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통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옛날에 1달러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1달러에 바꿀 수 있었던 게 옛날에 900원으로 바꿨으면 지금은 얼마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1,500, 1,300원 정도가 있어야지 자국 내 돈이 있어야지 1달러로 바꿔준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평가 뭐 하는 거예요? 자국 내 그 통화 환율을 하락시켜서 이게 한다는 얘기인 거야. 쉽게 말해서 900원을 이렇게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값어치가 하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돈이 더 있어야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대한 투기 수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무조건 1달러를 바꾸는데 그전에는 1달러를 바꾸는데 그전에는 900원이면 가능한 게 1,500원이 있어야지 1달러로 바꾸는 거잖아. 그죠? 돈이 더 든다고.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런데 미국, 일본하고 독일은 당연히 그렇게 반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어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쉽게 말해서 달러, 그죠? 달러를 평가 절상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뭐라고 돼 있냐? 평가 절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평가 절하는 규칙상 또 안 되고요. 그죠? 평가 절상은 어때? 독일하고 일본이 반대해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으로 그러니까 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본과 독일에다가 돈이 투자가 많이 된 거야. 왜? 얘네들의 돈으로는 달러를 바꾸기가 더 쉬우니까. 얘네 값어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환율의 변동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돈이 모아지니까 또. 왜냐면 얘네들 미리 돈을 사두면 얘네들 돈으로 이 달러를 바꾸는 거에 비용에 차익이 생겨서 돈을 벌 수 있거든. 결국 환율의 변동의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여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대.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와의 금태한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하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달러로 안 바꿔줄 거야. 그러면서 브레턴 우즈 체계는 붕괴되었다. 이 체계 뭐죠? 근본위 제하고 그 다음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바꿔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왜 일본과 독일 돈을 사람들이 사려고 했냐면 이미 미국의 달러 값어치가 의미가 없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과 독일의 돈이 더 안전하다고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 통화는 계속되었다.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떤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00여국 나라와 우리가 무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100개에 대응해서 다 환율이 다 다르죠. 우리는 지금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바꿔서 이걸로 교류를 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도 자기네 자국 통화 환율을 기준으로 달러로 해서 돈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위험한 건 알겠어. 미국 돈이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닌 건 알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본다면요. 옛날에는 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축통화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불에 뭐가 있었는데 거기 책에서는요 금과 달러가 근데 너무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상을 하던가 절하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 다 안 된댔어.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미국에서 금태환을 해줄 수가 없다. 달러 갈 거면 금 바꿔주는 거 우리 못해. 니는 어떡할래? 그랬더니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서 달러로 했던 게 이제 습관화가 된 것도 있고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러가 위험한 걸 알면서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여전히 미국은 마이너스야. 유동성, 즉 돈이 달러가 너무 돌았어. 경상수지 만성 적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달러가 너무 많이 돌고 달러의 값어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유동성을 지금 잡고 있어. 달러가 순환하지 못하게. 그래서 미국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다가 돈을 다시 보내겠어요? 미국에 보내겠죠. 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옛날에는 3% 미국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야 니네 우리한테 맡기면 3% 줄게 했는데 이제는 5% 이자 줄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 있던 투자된 자본이나 달러들은 다 미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자기 자본이 그쪽으로 달러 쪽으로 가지 않게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서 올리는 거야. 어떻게? 미국보다 더 높게. 자, 요런 원리다라는 거 알아두세요.